자, 가보겠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오늘 중요한 거라 했죠. 운동량, 충격량 108쪽 108쪽 자, 오늘 이제 수업하고 내일 또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여기 중요하게 하고 다음에 직권의 변화 또 한번 중요하게 하고 관성부터 출발을 해보자고. 선생님, 왜? 왜 내일도 물리예요? 그렇다니까. 오늘 내일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잘 들어야지 이거. 관성. 아마 이제 뭐 선행한 친구도 있겠지만 호줄자. 권민준? 제가 효준이지. 명씨 또 알았네. 박지호? 김효준. 김준? 이상한 결혼식을 가고. 이수호? 아니 최수호? 이상한 결혼식 같다 했지. 최진석? 오, 펼쳤어. 최수호 최진석 안 왔어? 최근도 왜 하고 또 비밀 너가 박정민인가? 네. 아무튼 아무튼 가보자고. 관성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현재 오늘 이제 여기 개념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살짝 들어갈 거니까 3교시에 이 시간에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뭐 이렇게 보통 정의하는 방식이 이래. 유지하려는 성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주죠. 근데 관성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관성 문제는 무조건 이제 한 문제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운동 상태다라고 하니 이 운동 상태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 관성을 이해하기가 편하겠지. 자네 이름이 뭐지? 최수? 준석이야? 여기에 진석으로 돼 있네. 운동 상태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플러스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두 가지를 섞어놓은 말이다. 그래서 현재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면 잘 들어야 된다. 현재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면 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현재 운동 상태가 깨지면 관성이 깨지는 거야. 되게 명확한 거야. 왜 되고 있는 거야? 왜? 왜 그래? 네가 껐지? 미친놈 진짜. 방향과 빠르기니까 결국에는 방향이나 빠르기 둘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거는 운동 상태가 바뀐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관성이 깨졌다고 하는 거고 둘 다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통 물리에서 빠르기만 취급할 때 이게 방향 없이 방향 빼고 빠르기만 얘기할 때 이거를 속력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속력이 유지가 되고 방향도 유지가 되면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 속도야. 그죠? 물리에서 이제 방향을 포함하는 말이 결국에 관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 속도가 유지되는, 그죠? 현재 속도가 유지가 돼야 관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이렇게 써볼까요? 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제 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다. 그죠? 등 똑같다. 뭐가 똑같냐? 속도가 똑같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같은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물체 혹은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 등속도 운동이거나 정지한 물체가 관성을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관성이 깨졌다.
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 깨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는 뭐냐? 당연히 중속도가 안 됐거나 정지했던 애가 움직였거나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런데 관성이 깨지려고 한다는 건 방향이 바뀌거나 빠르게만 바뀌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깨진 건데 그렇게 되려면 물체에 알짜 힘, 어떤 힘이 알짜 힘이 작용하면 관성이 깨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고. 알짜 힘.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더했을 때 그 알짜배기 힘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책상 같은 경우는 어때? 바닥에 떠봤더니 수직항력, 지구가 당기는 중력 합쳤더니 알짜 힘이 없는 상황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움직이고 있을 때 관성 유지가 되는 걸 운동 관성이라고 할 거고 가만히 계속 멈춰 있는 친구는 이제 정지 관성이라고 할 거야. 이제 관성도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아무튼간 정지 관성이건 운동 관성이건 간에 관성은 관성이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누구 할아버지가 이 형이 하셨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친구가 이 형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중학교 때 봤을 겁니다. 관성 중학교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여기서 뭔가 물체를 놨더니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같은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 뭐 이런 그림.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얘가 사고 실험이니까 뭡니까? 실제로 했던 실험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그죠? 머릿속으로 했던 실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이 면은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마찰이 있으면 이만큼 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구나. 약간 이걸 비스듬하게 내려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면 멈췄다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물체는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지. 그죠? 같은 높이가 되기 전까지. 그랬다가 얘를 그냥 쭉 이렇게 펴버리는 이런 그림 봤을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아니 같은 높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가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말하자면 긴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 갈릴레이 세계관으로 이제 바뀌는 결정적인 그 1500년대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가 멈춘다고 봤던 시절이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오면서 힘을 줘야 물체가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개념이 완전 바뀌는 시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이제 너희들이 느낄 때는 개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이렇게 당연하다고 니네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갈릴레이 덕분이라고. 그 전까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다고. 힘을 안 주면 제가 굴러가다가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훅 스르륵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때? 이것도 꽤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 점점 내가 축구공을 빵 깠는데 운동장 굴러가다가 결국엔 멈춘다. 왜 멈추냐?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초등학생 뭐라고 해? 축구공의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다. 얘가 지금 마찰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쭉 굴러가는 내내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알짜 힘이 없는 상황이다. 뭐 아무도 얘한테 알짜배기를 주는 힘이 없다. 물론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둘에 퉁 쳐져가지고 힘이 이제 더해봤더니 빵 돼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 관성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렇다 이거야. 이제 요게 이제 관성의 기본 개념이다. 결론은 뭐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알짜 힘을 줘라.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관성은 알짜 힘이 0이면 현재 물체 운동 상태 관성은 유지된다. 요 얘기가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관성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관성의 예인데 요거 이제 관성의 예가 항상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등장을 한다 이거죠. 관성의 예.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관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관성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예. 맨날 그 버스 나오지 않니? 버스에 막 사람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이것도 과학점 시험에 잘 등장하는 예인데 뭐 이렇게 물체 하나 매달아 놓고 보죠. 물체 하나 매달아 놓고 대중고들 좀 더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지?
네가 모르겠지. A 실이 두 개죠. B 실, A 실, B 실 이렇게 있어. 물체가 있다 이거죠. 이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잡고 손으로 당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찬찬히 당기면 여기 위에가 끊어지고, 그죠? 찬찬히 이런 이게 표준어인가? 모르겠네. 찬찬히. 약하게. 그러니까 찬찬히. 대놓고 먹지. 느낌 있지 않아? 찬찬히. 살살. 부드럽게. 프랑스만 잘 해보시면 형이가 알까? 찬찬히 당기면 A실이 끊어지고 갑자기 당기면 B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당겼을 때 B실이 끊어지는 이 현상, 이게 관성이지. 근데 굳이 말하면 정지 관성이 되겠지. 그죠? 갑자기 당기면 이 물체가 이제 정지 관성, 멈춰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겨버리니까 아래쪽 실에 큰 힘이 걸리면서 여기가 툭 끊어진다 이거죠. 근데 잘 당기면 관성이 원래 있긴 있지만서도 시간을 충분히 주다 보니까 위쪽에 이 힘 플러스 얘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차츰 위쪽이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가 이걸 당기면 당연히 B실보다 A실에 훨씬 큰 힘이 들어가지. 내가 준 힘 플러스 물체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당겼을 때 얘 정지 관성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사실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능동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무슨 물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F는 MA에 의해서 시간이 짧아지니까 값수가 너무 커지면서 큰 힘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물체가 이제 멈춰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물리 혹시 좀 배운 친구들은 F는 MA라고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F는 가속도라고 하는 게 걸린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버리면 그죠?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속도 변화의 값이 같다고 하더라고. 시간을 굉장히 짧게 무슨 말? 갑자기 당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커진다는 건 힘이 매우 커진다는 뜻이 돼버리고 힘이 매우 커진다는 건 이 줄이 지금 그 힘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물체한테. 근데 그 줄이 걸린 힘이 너무 커지니까 줄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에가 끊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썰인 이건데 이건 참고로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물리를 잘하고 싶다 내년에도 할 거다 뭐 이런 친구들 아무튼 이제 정지 완성이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정지 완성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면 아무튼 이거 이제 참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또 정지 완성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커브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런 거 봤죠? 여기 뭐 동전 올려놓고 이거 잽싸게 싹 빼면 이제 동전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지 완성이 유지가 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 동전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정지 완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갑자기 당긴 건 이 종이 쪼가리잖아? 근데 동전이 멈춰 있다가 계속 멈춰 있으려다 보니까 아래로 떨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동전은 정지 완성을 유지했다. 혹은 정지란 말 빼고 그냥 관성을 유지하는 건 동전이다. 뭐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 요새 엄마들이 이렇게 이불을 털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가 자꾸 옛날 얘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불 막 빨래줄에 걸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막 옛날에 피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후려쳤거든 이거를 막. 그럼 이제 여기 뭐 이불에 먼지가 붙어있다가 몽둥이를 쾅 치면 먼지가 우르르 떨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거 관성을 유지한 건 누굽니까? 이불이야 먼지야? 먼지가 정지 관성 유지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냥 잡아주면 된다. 하나 더 해보죠. 몇 개 더 해봐야 되는데 지진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진계. 이 지진계는 가끔 등장하죠. 지진계가 이렇게 땅에 있게 지진계 이게 땅에 있는 땅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탠드가 있고요. 여기에 실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핀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종이가 맹 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뱅뱅뱅 돌게 돼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얘가 이게 그 축으로 이렇게 맹 돌면서 종이가 쭉 가면 여기 이제 선이 그려지는 거지. 맞죠?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이 전체가 흔들려야죠. 그러니까 전체가 흔들려. 그런데 이 추는 여기 어떻게? 스탠드에 실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 좀 뭐 아주 안 움직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별로 안 움직이겠지. 네. 그러니까 누가 관성을 유지하는 거다? 지진 발생했을 때 펜 그죠? 여기 끝에 이 추 있죠? 추? 이 추가 관성을 유지하면서 나머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직직직직 그려진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버스 개념 있죠. 버스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 앞으로 가고 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앞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쪽을 앞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잡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되면 손잡이가 이렇게 되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버스 안 타봤냐?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 이렇게 뒤로 치우칠 거 아니야? 저희가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출발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손잡이가 치우친다. 이건 무슨 관성입니까? 누가 관성을 유지했니? 손잡이고 무슨 관성? 정지에 있으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 버스가 이렇게 멈췄을 때는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손잡이가 똑바로 매달려 있었겠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버스만 갑자기 퉁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뒤로 쏠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손잡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버스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지 관성을 유지한 거다. 물론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치우치는 경우가 꼭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해져.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집니까? 정지. 가다가 멈추는 거. 어디로? 앞으로. 뒤로 여기 써있잖아 앞이라고. 갑자기 출발해도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갑자기 뒤로 가던 버스가 후진하던 버스가 급정지를 해도 이렇게 가능해지죠? 그지? 가다가 갑자기 끽 멈추면 이게 뒤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관성을 유지한 겁니까? 운동관성, 정지관성. 움직이던 애가 갑자기 멈췄다고. 그지? 이건 운동관성 유지한 거지? 현재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얘만 계속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관성의 예로 옳은 걸 골라라면 그냥 골라주면 끝나는 경우가 있고 운동관성이랑 정지관성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정지관성을 갖다 주고 하나만 운동관성을 주면 서로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일단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뭐 얘가 이렇게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 그런데 얘가 원래 자신의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면 돼? 정지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정지에 있다가 위로 갑자기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도 무겁게 느껴지지. 맞죠? 역시 뭡니까?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서로 다른 거지. 네. 똑같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관성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 아무튼 뭐 엘베가 나오건 버스가 나오건 이런 거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 쭉 나왔을 때 관성의 예라고 막 떠들어놓고 관성이 아닌 거 막 섞어놓잖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관성이 아닌 예. 맨날 나오는 거 뭐 오징어가 뭐 한다고? 오징어가 물을 뿜고 뭐 앞으로 나아간 물을 뿜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뭐죠? 물을 밀고 자기가 밀리는 거니까 작용반작용이지. 이건 그죠? 관성이 아니야. 똑같은 예로 뭐가 있어요? 뭐 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물을 미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는 이런 거. 로켓 발사하는 거 다 똑같은 예죠. 수영장에서 벽을 밀었더니 내가 뭐 앞으로 나아가. 이거 다 뭐예요? 이건 다 관성 아닙니다, 그죠? 이런 전부 다 작용반작용의 예지. 밀었더니 자기가 밀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아무튼 관성은 뭐 이 정도만 잡아도 문제는 없는데 가끔 관성 문제가 어렵게 나와봤자 크게 뭐 그럴 건 없을 겁니다. 하나만 잡고 가죠. 이제 관성은 그래서 뭐에 비례하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관성은 뭐에 비례? 무슨 말이야? 관성은 뭐에 비례하느냐? 요거만 좀 기억하시죠.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뚱뚱한 햄버거 같은 친구가 있으면 물체의 그 녀석의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렵다. 젓가락 같은 애가 있으면 어때? 툭 치면 바뀌지. 그죠? 관성이 작은 거지. 뭐를 조심해야 된다? 관성은 얘들이 이거 착각 많이 하거든요. 속도가 빠를수록 관성이 클 것 같다. 요거는 오개념입니다. 속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관성은 상관이 없고 관성은 그냥 질량 큰 게 짱이다. 질량 크면 그냥 큰 거다. 여기까지 일단 관성 잡아주시고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중학교 때도 계속 들었던 얘기니까 뭐. 근데 중학교 때 관성을 들었다고 지금 갑자기 관성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관성을 한번 잡긴 잡아요. 맹 너는 왜 자꾸 늦는 거냐? 집이 멀어서. 아하. 그럴싸하지만 그럴싸하지 않군. 집이 어딘데? 북한은 아닐 거 아니야. 지름요. 니네 집이 북한이야? 네. 북한에서 뭘 먹고 살찐 거야? 평양에서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수도에서는 잘 주더라고요. 운동량
중요해지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운동량 이번 시험 문제 뭐 대진고도 이번에 물리법 좀 어렵게 된다고 했다고 하고 뭐 신일고는 원래 물리를 어렵게 돼요. 지난 시간에 물리가 너무 쉬웠어. 얘들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막 까분다가 또 다치지 이제.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질량 속도. 뭐 왜 그런지 물을 것도 없어요. 뭐 뉴턴이 그랬대요. 하여튼 뭐 질량에다 속도를 곱해주는 게 운동량이랍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죠. 속도.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될 거야.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할 거야. 질량은 방향이 없는 거 알잖아? 그죠? 질량의 방향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운동량은 속도가 방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운동량도 방향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다. 이 친구도 무슨 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꼭 그러란 법은 없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통 잡아. 그렇게 잡고 문제를 푼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플러스 7 혹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가 들어간다. 네. 거기서 말하는 부호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고 이걸 이제 기호로 써주면 운동량은 P라는 기호로 쓸 거고 질량은 M이 될 것이고 속도는 V 이렇게 P equal MV P라는 기호를 이제 많이 보게 되겠지. 단위는 뭔가? 질량의 단위 뭐죠 얘들아? 질량의 단위 왜 난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지? 되냐? 너무 잘 나와. 선생님이 너무 덥게 입고 계신 거 아닐까요? 얘가 더 심한데 쟤는 열이 없나 보죠. 열이 없으면 귀신 아니야? 경작수.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뭐 막 그 객관식 같은 거 물어볼 때 운동량의 단위는 막 이렇게 뭐 써놔 있는 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막 낚시하려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막 제곱 붙여 몰래 붙여놔. 제곱 들어가면 안 되겠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것이고. 뭐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뭐 질량 M이 뭐 2kg짜리가 있다더라 뭐 그런 거 없다 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뭐 3m per sec로 가는 친구가 있다더라. 그럼 뭐 2, 3은 6 해가지고 이 친구의 운동량은 플러스 6 kg 미터 per second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 당연히 왼쪽이라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네. 이게 운동량이다. 그럼 결국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운동량의 방향이 있다랬어, 그죠? 오른쪽 왼쪽 방향이 있다고. 근데 그 방향은 질량은 방향이 없고 얘가 방향이 있으니까 결국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거든. 잊지 말아라. 속도의 방향이 그대로 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운동량도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속도의 방향, 아니 운동량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가 헷갈립니다. 나중에 문제 어려워지면. 얘를 플러스로 잡고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잡고 뭐 이게 막 말이 많은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다. 근데 속도의 방향을 몰라. 그러면 그냥 미지수로 잡고 식을 풀면 나중에 결과가 알아서 나오게 되겠어.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x값을 구하면서 열심히 구해봤더니 x가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잖아. 그죠? 처음부터 예상을 못하고 그냥 푸는데 그게 나오잖아. 그럼 오 마이너스네 라고 처리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문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알아서 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 뭐만 알면 돼? 그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아무튼간 운동량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건데 뭐 이것만 가지고 맨날 질량 얼마짜리 속력 얼마짜리 구해라고 하면 뭘 어려운 게 뭐 있겠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죠? 무슨 보존 법칙 들어봤을 텐데 선행한 친구들 없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 와 대단한 친구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다. 이 친구가 뭐다? 하늘의 맹세코, 땅의 맹세코 이 파트에서는 정확히 개념 2개, 식 2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첫 번째가 바로 이 친구지. 운동량 보존 식 하나.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울 운동량 충격량 식 하나. 2개면 수능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충분히 나오는 파트가 되는 거지. 그게 왜 어려워지는지 이제 늦게 보면 될 것이고. 운동량 보존은 뭐냐면 충돌 전후에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충돌 전후라고 해서 얘들아 충돌 전후래. 그럼 뭔가 지금 충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체가 최소 몇 개 필요해? 충돌. 최소 2개겠지. 3개가 있을 4개 뭐 다 가능한데. 어쨌든 충돌 전후에 총 운동량. 그 물체들의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이게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말로 하면 굉장히 쉽죠? 근데 식으로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F락지 뭐 A가 있다. 뭐 이것이 뭐 MA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제 VA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B가 있을 것이고 이거 VB다. 근데 좀 이따가 충돌할 거래. 얘들아 좀 이따 충돌할 거래. 누가 더 빠르다는 뜻이야? 누가 더 빠르게 충돌하냐? 당연히 A가 빠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이 당연한 얘기들이 나중에 너네 미지수로 막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A하고 B가 충돌한 다음에 B하고 C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B하고 A가 다시 충돌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질 거라고. 아무튼 당연히 A가 B보다 빠를 것이다. 그렇고 이게 충돌 전 상황이겠지. 충돌 후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A는 원래 지속도보다 어떻게 될까? 느려져요. 그러죠. 원래 지속도는 느려질 거야. 근데 원래 지속도보다 느려지는 건 분명한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이제 VA'이라고 하면 A랑 B가 충돌했을 때 A가 땅 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밀고 갈 수도 있어. 땅이 다음에 반대로 튕길 수도 있거든. 아니면 제자리에 멈출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경우가 될지를 판단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식을 세워서 결과를 니네가 수학에서 x 구하듯이 뭔가 구해내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B는 당연히 원래 것보다 빨라서 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VB'이라고 하죠. 운동량 보존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니까 MAVA죠.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MBVB 이게 뭐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되겠지. 좀 어려운 거 없어 지금. 좀 이따 문제 좀 보겠지만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MAVA 프라임 그죠? MBVB 프라임 하면 충돌 후에 B의 운동량 이렇게 될 거야. 저게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한답니다. 예외가 없다네요.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한답니다. 요 식만 잘 보시면 된다네요. 항상 성립한다. 와 대단하군요.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 여기서는 절대로 항상 성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까먹기만 해. 충돌이라는 말이 나온다. 뭔가 누가 막 때려. A랑 B가 가서 막 충돌하고 막 어디서 튕기고 막 그래. 아무튼 내가 시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갑자기 충돌하는 과정이 눈에 딱 보여. 그러면 다른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예로 정리를 해야 돼. 뭔 말이냐면 여기서 에너지 보존이라든가 무슨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충돌 전과 후에는 운동량 보존식을 써서 충돌 전 후에 이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를 쓰든가 올라갈 높이를 구하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충돌 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땅 때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에너지가 얼마였으니까 이거 이만큼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무조건 예로 문제를 처리한다. 강조했다. 이 문제 왜 답이 안 맞죠? 왜 해설지? 왜 나는 반대가 나오죠? 이상한 소리. 다 원인은 이거야. 충돌 과정에서 이걸 안 쓰고 다른 걸 썼거든. 아니면 이걸 아예 안 썼거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 과정을. 하나 반 짝. 하나 반 짝. 이렇게 됐다고 볼까요? 그러면 충돌 전이죠 지금?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 합이 얼마입니까? 그냥 다시 더해주면 되겠네? 20kg/s지? 방향 고려했냐 방금? 물리 선행을 한 친구도 있겠지만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야 얘들아. 물리 선행 안 한 친구들은 조심하십시오. 물리는 겁내 당연하고 이해되는 것처럼 들리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어려워지거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축 떨어지거든. 순간 내가 뭘 놓쳤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놓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20이야 맞죠? 방향을 생각해서 했냐고 방금. 그냥 니네 250 하고 520 한 거지. 단위가 5m 파스. 단위가 이상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건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구만.
어때? 그래서 이 집을 구했다는 거. 둘 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플러스에서 더한 거야. 하나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겠지 얘는. 아무튼 간에 충돌 후에 A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걸 V라고 할게. 혹은 뭐 VA라고 하자. 몰라. 충돌 후에 B가 있어. 근데 얘를 구해봤더니 얘가 5m/s가 됐대. 그럼 충돌 후에 A는 어느 쪽으로 움직인 거다? 충돌 전에 얼마? 플러스 10. 충돌 전에 얼마? 플러스 10. 뭐 쓰고 있는지 알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을 더하고 있는 거지. 충돌 후에 잘 모르잖아. 질량이 이긴 건 마찬가지일 텐데 VA 몰라. 더하기 충돌 후에 얘는 질량이 5짜리인데 5야. 얼마죠?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맞나? 내가 지금 계속 뭘 놓치지 않고 쓰고 있어. 계속 9호.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죠. 그러면 나 계산해보니까 V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5m/s 이렇게 나오죠. 자, 물론 대충 봐도 왼쪽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알아서 왼쪽임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갔구나. 물론 이 과정은 좀 더 나중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지. 맞죠? 헐,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벽이 있답니다. 에어컨이 너무 약해서 에어컨은 그만에 세게 틀어요. 3kg짜리가 2m/s로 가고 있답니다. 갔다가 우와 해서 꽝 부딪혔답니다. 우와 해서 튀어나왔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m/s로 튀어나온답니다. 자, 물체의 벽과 충돌하기 전과 벽과 충돌한 후에 물체의 운동량은 달라졌죠? 이런 말 많이 쓸 거야. 이런 말.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얘들아,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가 뭐야? 수학시간에 많이 쓰죠?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 응?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 델타. 이렇게 쓰잖아. 삼각형. 기울인 삼각형. 델타 P. 이거 무슨 뜻일까? P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지? 얘들아, 뭔가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뭐에서 뭐를 빼면 돼?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지. 그래야 변화량이 나오지. 그죠? 네 키가 이만했어. 근데 이만해진 거야. 그죠? 너 얼마큼 변했냐?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야지. 나중 거 처음 거. 그래서 나중 거 얼마입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이해되고 있어? 맞지? 마이너스 몇 정도 알지 지금? 왼쪽이야. 빼기. 처음엔 얼마인데? 6. 플러스 6이죠? 됩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해야 된다? 마이너스 9kg/s라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운동량이 변했어요. 얼마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그러면 9라고 하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그러면 왼쪽 마이너스 왼쪽으로 9kg/s만큼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부호를 고려해가지고 나중 거 처음 거 빼주면 돼. 얘들아, 운동량만이 아니고 모든 물리량은 나중 거 처음 거 빼면 변화량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부호를 고려해주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머시기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값 개념으로서 부호 빼고 그냥 구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겠냐? 운동량에 대한 기본 얘기했어. 잠깐 끊고 갈까? 칠판에 다